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와 관련된 발행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됐고 이 점도 함께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FOMC는 물론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5개가량 실적을 연달아 발표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시장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뒷받침될 만한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연준은 어떤 멘트를 내놓게 될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될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월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잘 대응해 보시면서 2월의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죠. 모닝쇼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미국 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31일 회의에서는 일단 5.25에서 5.5% 정도의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왔던 양적 긴축 역시나 비슷한 규모로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또 남겨져 있는 만큼 여기에서 변화의 뉘앙스가 관측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은 7조 7천억 달러의 국채라든지 주택저당 증권 가치 보유 자산들을 매월 80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고 둔화하는 고용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나 대차 대조표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이 PC 가격 지수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물가 목표치로 삼고 있는 2%에 상당히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크게 가속화될 조짐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를 크게 낮춰야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참가자들은 미국 연준이 5월이나 6월쯤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현재 구간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더라도 이코노미스트들의 인하 시점 역시나 6월 정도가 가장 높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연준 직원이었던 세드 카펜터 모건 스탠리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책 당국자들이 오는 6월 회의에서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늦추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에 대한 결정은 또 별개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매달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되면서 올해 중반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는 2월 후반, 2월 2일쯤에 반영이 되게 될 텐데요. FOMC 결과 어떻게 될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석유 관련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란에 대한 후티 반군, 이 공격 자체가 미국에서 또 반응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중동에 주도하는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이어서 이와 관련해 보복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입장 발표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군인들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합한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낼 것이다라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이들 단체의 배후에 있으며 재원을 공급하고 일부의 이런 경우에 이런 공격들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이란과의 확전을 원하지는 않고 또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또 이와 다르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군 사망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뉴스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실까요?
사실 이 현물 ETF가 상장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뉴스가 소멸되면서 그동안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급락했던 비트코인 최근에 반등하면서 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천천히 올라가더니 43,000달러 선까지 거래가 되는 모습들로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보시면 43,000달러 선을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승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되찾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익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20% 이상 고점 대비 급락했던 비트코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4만 달러 선에 대한 회복 지지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크게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이토로의 애널리스트는 이 캘리콕스에 따르면 금리 환경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하락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논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반등세 또 FOMC 전후로 해서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